서울브러리는 2018년 합정동 뒷골목 주택을 개조해서 브루펍을 오픈하였고, 그 후로 5년 만인 2023년 봄 성수동에 서울 도심 최대의 양조장을 오픈하여 총 7개 층 복합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브러리는 서울의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전과 실험 정신으로 끊임없이 다양하고 새로운 맥주를 만들고 일본, 싱가포르, 홍콩, 유럽, 미국 등지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래프트 맥주가 단순히 술이 아니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브러리는 크래프트 맥주를 즐거운 경험과 문화로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트렌디한 브랜드들이 매장과 다양한 팝업을 통해 문화를 이끌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화의 중심인 성수동에서 직접 만든 다양하고 신선한 맥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과 음료, 전시와 공연, 이벤트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수동 연무장길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브러리 건물은 지하 1층부터 루프탑까지 7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 4층, 수직으로 연결되는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형태의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이 있고, 1층, 2층, 3층에는 캐주얼, 파인 캐주얼, 파인하게 전개되는 매장이 있습니다. 5층은 컬처홀로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전시 공연 등을 하고 있습니다. 6층 루프탑은 서울브러리 공간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수동 전경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여기에서 보는 일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양조장과 매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지하 1층은 리프트를 통해 원재료들이 입고되고 완성된 맥주를 출고하는, 맥주를 만드는 전 과정의 시작과 끝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지하 1층에서 맥주의 원재료인 몰트를 분쇄하고 그 분쇄된 몰트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3층으로 올려 브루하우스에서 당화와 끓임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생긴 맥즙을 배관을 통해 4층으로 올려 발효조에서 발효를 하고 맥주를 만들어서 그 맥주를 배관을 통해서 다시 지하 1층으로 내려 숙성하고 패키징을 해서 냉장 보관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맥주를 만드는 전 과정을 매주 토요일에 브루어리 투어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1층은 카페와 탭룸으로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며 내부와 외부 공간을 두루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팝업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2층은 서울브러리의 메인 탭룸으로 24종의 맥주와 음식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3층은 키친과 브루하우스가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주종과 음식을 프라이빗하게 즐기실 수 있는 다이닝 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좁고 긴 대지의 특성상 좁고 길고 높은 공간을 만들어 공간감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건축 재료인 콘크리트와 나무, 유리, 스테인레스의 재료의 물성이 담백하게 드러나고 그 공간을 채우는 요소인 사람, 맥주, 음식, 이벤트 등이 다채롭게 채워지는 형태의 공간을 지향했습니다. 모든 직선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미가 드러나는 공간에서 건물을 관통하는 엘리베이터실을 양조장의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발효 탱크의 원통형의 모양을 따서 곡선 요소를 가미하고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을 보시면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칠게 대패친 나무를 금형을 떠서 하나하나 찍어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양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수동이라는 그 문화의 중심의 장소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수직 양조장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축과 경영을 전공하고 해외 사업 개발부터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까지 한 경력을 활용해서 토지 구매, 건축과 가구 디자인, 건설 프로젝트 매니징, 양조장 기계 설치 매니징까지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 탑티어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들이 사용하는 양조 설비인 독일의 브라콘사와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함께하여 자동화 시스템까지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술의 원재료는 당입니다. 포도주의 당의 원천은 포도인 것처럼
맥주는 당의 원천이 몰트, 즉 메가입니다. 이 메가를 분쇄하고 브루하우스라는 장비에 넣어 따뜻한 물과 섞어주어 당을 추출하고 끓인 후에 발효가 가능한 온도인 약 20도에서 25도 정도로 식혀서 효모를 넣어주면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홉이라는 원재료를 넣어서 맥주의 풍미를 더해주게 됩니다. 원재료인 몰트도 다양하고 홉도 다양하고 효모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으로 굉장히 다양한 맥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재료로 과일이나 너트류를 첨가해서 만들면 무한대로 레시피를 짤 수 있는 흥미로운 술입니다. 맥주를 만드는 기간은 약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1년까지 숙성 기간을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래프트 맥주의 시초라고 생각해서 첫 맥주로 출시한 골드러시 캘리포니아 커먼 맥주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캘리포니아 커먼 스타일은 골드러시 시절 때부터 저온에서 발효되는 라거 효모를 가지고 따뜻한 기온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어렵게 만들어 먹은 에일 특징이 있는 하이브리드 라거 맥주입니다. 서울 브루어리의 도전 정신을 담고 있는 맥주이기도 하고요. 또한 서울 브루어리의 중심이 되는 대표 맥주인 페일 블루닷 IPA도 추천드립니다. 칼스에 건해져서 코스모스에서 영감을 받은 맥주로 창백한 푸른 점인 지구에 대한 경의와 사랑을 담은 맥주입니다. 우주에서 보면 먼지와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다툼이나 미움보다 사랑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자는 서울 브루어리의 철학을 담고 있는 맥주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로버스트 쿼터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구운 코코넛과 카카오 닙스 그리고 바닐라 빈을 듬뿍 넣어 코코넛 풍미가 가득한 다크 초콜릿과 같은 캐릭터의 흑맥주입니다. 최근에 일본 저펜 브루어스 컵에서 다크 비어 부문 1위한 맥주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험이 골고루 만족스러울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불만족을 느꼈다면 생각보다 그 기억이 오래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 브루어리 공간에서 즐거운 특별한 경험을 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건축을 전공했지만 수많은 공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내 해외 견학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공간감각 채널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어떤 의도로 기획해서 만들게 되었는지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일성건설에서도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공간과 건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공간감각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서울 브루어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수나 합정 오시면 꼭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